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로 연애의 기술이라는 책을 읽으려고 합니다. 송선민 님이 지으신 책이고요. 심리학자라고 하시네요. 파트 4부터 읽을게요. 로 보는 나와 당신의 연애 유형. 저는 INTJ거든요. 이분은 어떤 건지 쓰셨는지 한번 볼게요. 이분은 이라고 하십니다. 선의의 옹호자. 진지하게 의미 있는 인생을 추구하는 타입이다. 두 사람이 서로 깊이 연결된 연애를 추구하기 때문에 연애 자체에도 시간이 걸린다. 그 정도 깊이가 아니라면 시작조차 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는다. 이는 심리학에 관심이 많대요. 그래서 본인도 심리학을 전공하셨나 봐요. 이성으로서 강렬한 끌림이 없다고 해서 알아가는 과정까지 차단하는 것은 좋지 않다. 좋은 인연의 가능성을 순간적인 판단으로 놓쳐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좋은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연애 상담을 해주시면서 관계의 상처를 잘 받는 유형이었던 분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셨대요. 친구 혹은 연인으로 초반부터 관계를 정리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나중에 내가 연애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났다면 그것을 공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 서로를 배려하는 행동이에요. 라고 조언을 해줘줬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인상으로 그 사람이 호감을 줘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 철벽을 찌시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인간 대 인간으로 친하게 지내는 거는 좋은 바람직하고 나중에 연인이 생겼을 때는 연인 외에 다른 사람한테만 철벽을 치면 된다. 라는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심리학계에서 인정받는 성격 검사는 따로 있다고 하십니다. 이 검사가 두 가지 이유에서 심리학에서는 인정을 많이 못 받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개발 과정이 과학적 반복론보다는 신화나 소설에서 등장하는 주요 캐릭터들의 특성을 유형화하는 개인의 통찰에서 비롯됐다는 데 있다.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는 복합적이고 양면적인 존재인 사람을 한 가지 타입으로 가둬두는 것은 부정확하기 때문이다. 저자님도 어떨 때는 내향인, 어떨 때는 외향인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하십니다. 저도 사실이긴 한데 검사했을 때 그 네 가지 항목이 거의 반반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끗 차이로 INTJ가 됐지만 저는 좀 많은 항목에서 중립이었던 결과를 봤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지 내 안에 양면성이 더 존재한다는 거를 그 결과지를 보고 알았거든요. 사람의 양면성을 인정하는 특질 이론 5가지로 정리된 성격 특징은 외향성, 불안을 느끼는 정도, 남에게 맞춰가려는 정도, 경험에 대한 개방성, 성실성, 이라는 차원에서의 차이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전 세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검사 결과를 나타내어서 심리학계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특질 이론은 사람의 성격은 자르듯 외향성 아니면 내향성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양면적이라고 말한다. 즉 누구나 어릴 때는 내향적이고 다른 때는 외향적인 성향을 둘 다 가지고 있지만 좀 더 자주 나타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 것 같아요. 저자는 모두가 성격검사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성격검사는 우리가 서로의 차이를 명확하고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나와 같다는 착각 속에 빠지고는 한다. 그 착각 속에서 상대방에게 그릇된 기대를 하고 서운해하거나 상대방의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해서 상처를 주고 받는 일이 많다. 검사랑 성격 검사 할 수 있는 QR코드를 적어주셨어요. 전 좀 이따가 성격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개개인이 가진 이상한 성격들은 사실 본인이 자라온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달한 경우가 많다. 피해의식의 심리학 저자이자 심리치료사인 야야 헤르프스트는 우리 안의 부정적 성격은 언제나 힘든 시간으로부터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과정에서 자리 잡게 된다고 말한다. 거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거기에 눌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공격성을 키우게 되고 형제가 많은 집에서 치이면서 자라난 사람은 눈치가 빠르다. 영국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성향인 신경증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았다. 오래 살려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질병에 의한 사망률에 있어서 신경증이 높은 사람은 낮은 수치를 보였고 특히 암,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낮았다. 즉 이런 성격은 자신의 몸 상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발견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어 인류 안에 남게 된 것이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너무 건강을
맹신하신 분들이 갑자기 이제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염려증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더 자주 병원에 가니까 조기 발견도 하고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으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울한 사람들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네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그 일이 일어날 확률에 가까운 평가를 했고, 우울증이 없는 사람들은 내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확률을 과대평가했다. 이처럼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확히 현실을 인식한다. 결과적으로 그 결과 개인적으로 우울해질 가능성은 크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들은 정확한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옳은 의사결정을 하는 데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한다.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시작은 언제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누구나 스스로와 주변을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진 부정성을 인정하고 그것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의식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연습을 통해 조절해 나갈 수도 있게 된다. 내가 싫어하는 나의 부정적 성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을 해보라고 물음표를 던져주셨네요. 재밌겠다. 파트인데 스트레스 감별법이라고 합니다. 읽어볼게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시를 하나 들어주셨는데 심리치료사인 마사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거대 금융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패스의 심리적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감옥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을 했대요.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패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얻는 것이지요. 선하고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얻어서 남을 조종하고 괴롭히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까지 얻어내는 게임을 계속하는 것이다. 저도 사실 사람을 좀 많이 만나는 일을 하는데 소시오패스적인 성향 갖고 있는 분을 몇 명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은 친해지기 전부터 첫 만남부터 본인이 굉장히 아프다, 어렵게 살았다, 자기의 그런 것들을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첫 만남에 합니다. 이제 동정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첫 만남에 자신의 그런 것들을 먼저 얘기하시는 분들은 좀 거리를 두게 된, 왜냐면 저도 이제 패스한테 좀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가지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보통 자신이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보통 친해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은 좀 꼭 기억해서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시오패스는 전 세계 인구의 4%를 차지한다. 우리 주변에 25명 중 한 명이고 살면서 이런 유형의 사람을 한 번쯤은 만나게 된다는 뜻이다. 세계적으로 공인된 미국 심리학회의 패스 인상 진단 기준에 따르면 7가지 특징 중에 적어도 3가지 이상이면 패스로 진단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회 규범에 순응하지 못함. 두 번째, 기만적이고 강교함. 세 번째, 충동적이고 미리 계획하지 못함. 네 번째, 화를 잘 내고 공격적임. 다섯 번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안전을 전혀 개의치 않음. 여섯 번째, 시종일관 무책임함. 일곱 번째,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무언가를 훔친 뒤에도 가책을 느끼지 않음. 좀 많이 지켜봐야 할 수 있는 항목인 거네요. 당신 옆에 소시오패스라는 책을 쓰신 마사 스튜어트가 소시오패스 재소자와의 만남과 피해자 상담을 통해서 파악한 소시오패스의 핵심 특징은 무슨 짓을 해도 양심에 의한 마음의 꺼리김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든 죄의식이나 가책을 느끼지 않고 낯선 사람은 물론 친구, 심지어 가족을 염려하는 마음조차 전혀 없다. 양심으로 인한 불편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들은 영구적인 뇌 기능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 저도 느꼈던 게 그들은요, 슬픈 얘기를 하는데도 표정에 변화가 없습니다. 본인이 힘들었던 거, 가족이 아픈 걸 얘기할 때도요, 웃으면서 얘기해요. 남의 얘기하듯이. 그때 눈치챘어야 하는 건데. 네.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 있으면 좀 조심하시는 게, 본인한테 피해가 있다고 하면 피해를 피해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된다, 본인 마음대로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공격을 합니다. 내 연인이 소시오패스인지 알아내는 방법. 그들은 항상 보통 이상의 강렬한 자극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 과감한 시도를 하면서 사회적, 법적 규범을 넘나든다. 거짓말과 기만 행위로 인해서 그들의 타깃이 되는 사람은 전혀 근거 없는 비방과 루머에 시달리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저도 당했거든요. 거짓말을 정말 너무 밥 먹듯이 합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짓말도 해요. 네. 바보라면 믿지 않을 것 같은 거짓말까지도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꺼리낌 없이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기한테 피해를 줬거나, 피해까지는 아니지만 본인 마음대로 안 움직이거나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상대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거짓을 많이 퍼뜨려요. 소시오패스 연인은요,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여 자신의 위험한 게임에 동참하게 하고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상대방의 돈, 시간, 노력을 소진하게 하는 기생적인 친구 혹은 연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그가 사냥해야 하는 목표물이기 때문이다. 소시오패스가 말하는 사랑. 소시오패스는 사랑을 하긴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극도로 이기적이며 상대방의 사랑을 수치스럽게 만든다. 우리의 사랑은 매우 파괴적이며 극도로 소모적인 형태이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는 상대방의 엑기스와 영혼 모두를 흡입하고 싶다는 욕망을 느낀다. 내가 그에게 키스할 때 나는 상대를 감각적으로 흡입하고 싶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상대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 좀 무서운데요. 소시오패스라고 인정한 토마스의 고백에 따르면 소시오패스가 사랑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상대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서 그가 원하는 모습과 가장 가까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유혹이 끝난 소시오패스와의 연인 관계는 대부분 사랑이 없는 무미건조한 관계로 변하고 상대가 상처받으면 단기간에 끝난다. 만약 상대가 소시오패스에게 계속해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상대가 지위나 권력, 재력 등 본인이 가치를 과시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해 주거나 상대를 잃어버리기 싫은 하나의 소유물처럼 여기기 때문이다. 소시오패스들이 겉으로 위협적이고 티가 날 거라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유려한 말투를 가졌고 이성적으로도 매력적이다. 제가 만났던 패스들도 다 그랬어요. 매력적입니다. 말씀도 굉장히 잘하고요. 본인을 가꿀 줄도 하고요. 대인관계도 굉장히 좋습니다. 탄생 과정. 어린 시절에 위선적인 사람에게서 양육되었던 데에 있는 경우가 많다. 아버지나 어머니와 같은 주 양육자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행동을 죄의식 없이 하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접하게 되면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별하는 양심적 감각 자체가 결여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셨는데요. 집안에서는 가족을 학대하지만 밖에서는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의 자녀, 집안 식구들에게는 철저히 무관심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인권 변호사로 헌신한 아버지를 둔 경우 이런 패스가 탄생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스스로 잘못되었다는 생각이나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치료가 힘들다고 합니다. 소시오패스에게 피해를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처법은 가능한 들과의 관계를 끊거나 거리를 두는 것. 소시오패스 연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둡고 우물하며 공격적인 사람. 활달하고 말발이 매우 좋으며 외적인 매력이 넘치는 인기인. 정답은 두 번째. 활발하고 말발이 매우 좋으며 외적인 매력이 넘치는 인기인이라고 합니다. 절대 어둡고 우물하고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불쌍하게 만들 이미지 메이킹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서스럼 없이 첫 만남에 하는 사람은 소시오패스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거리를 둡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현재 심각한 우울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22%나 된다고 하네요. 5명 중 1명은 우울증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울증 척도를 알 수 있는 문항을 제공해 주셨어요. 여기서 몇 가지 항목 읽어드리면 내가 나쁜 사람처럼 느껴졌다, 죽었으면 하고 말았다, 자해하고 싶다, 나 자신이 싫었다, 이런 항목들이 있나요? 제가 낮에 한 절반 정도 읽었고요. 심리학자가 쓴 책이라 관련 논문이나 이런 것도 설명해 주셔가지고 좀 있는 것 같고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뒷부분도 읽어보고 재밌는 부분은 읽어드릴게요. 우울증에 관련된 얘기를 읽고 있어요. 우울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주변 사람에게 반복하는 행동, 그것은 바로 자신의 무가치함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확인하려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인생이 허무하고 자신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느낌에 사로잡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본인의 이러한 느낌이 진짜인지를 확인하려 한다는 것이다. 혹시 주변에 이러신 분 있으면 우울증에 걸렸다고 판단해도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질문하게 되면 이제 그 말을 듣는 분들이 보통 나중에는 아니라고 했지만 계속 그러니까 이제 짜증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울증을 앓는 사람은 거봐 아니라는 말은 거짓말이었어 이러면서 자신의 가치 없음이 그러한 지치는 반응에 의해서 확인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된대요. 되게 안타깝네요.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검증된 방법. 진정한 우울증의 사슬은 스스로 끊어야 한다. 심리치료나 상담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그친다. 자신의 가치는 스스로 인정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인정해줄 수 없다.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라도 그 생각을 바꿔주기란 어렵다.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검증된 방법으로는 심리치료,
글쓰기, 운동, 항우울제 복용을 추천한다. 심리치료자들은 우울한 사람들이 자주 접어드는 생각의 길을 알고 있어 우리가 그 길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아무나 무작정 찾아가서 치료받는 게 아니라 전문성과 따뜻한 인성을 두루 갖춘 치료자를 잘 선별해서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에 글쓰기를 좋아한다면 표현적 글쓰기 방식도 좋다. 4일 동안에 걸쳐 20분 이상 아무도 보지 않을 것을 가정하고 쏟아내는 글쓰기는 내면의 트라우마를 담담하게 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운동 또한 우울증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반복되는 연구를 통해 운동이 항우울제와 같은 정도의 우울증 완화 치료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걷기와 달리기 등의 유산소 운동과 그룹으로 같이 하는 운동이 특히 우울증 완화에 효과가 있었다. 그 사람이 정말 나와 맞는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궁금하네요. 그 방법은 원하는 조건들 딱 한 가지만 잘 충족시키는 사람을 만나보는 것이다. 원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만나기 어렵다. 막연하게 불가능하게 가까운 이상형을 생각할 때보다 생각하던 조건 중 한 가지만 잘 충족되는 사람을 직접 만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사람의 속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잘생김의 이면, 지나친 관심과 경쟁. 잘생긴 분을 사귀어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피곤했다고 하네요. 지금 혹은 과거의 연인이 내가 같은 점과 반대인 점이 어떤 게 있는지 정리하는 표를 제시해 주셨네요. 가치관, 정치 성향, 가사 분담, 돈에 대한 생각, 능력 같은 경우는 사회성, 계획성, 체력, 선호하는 거는 식성, 취향. 전 개인적으로 식성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전 다 잘 먹는데 상대방이 너무 가리면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그럼 호감이 아주 급하락합니다. 파트 A, 외모 고민이 된다면. 재밌게 이렇게 예시를 많이 들어주셨는데 이런 건 제가 읽어드리기가 조금 힘드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실제로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연애를 비롯한 인간관계 전반에서 많은 혜택을 누린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외모가 잘생겼다면 성격과 배려 같은 다른 면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를 예쁘고 잘생긴 사람의 머리 위에 천사의 링이 떠 있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는 뜻에서 천사의 링 효과라고 말한다. 범죄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외모가 매력적인 범죄자는 그렇지 않은 범죄자에 비해서 같은 범죄에 대한 형량을 더 적게 받는다고 합니다. 남성이 여성의 큰 눈을 선호하는 이유는 진화론으로 설명되는데 큰 눈은 더 어린 생명체의 특징이라 임신할 수 있는 육체적 젊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남들이 평가하는 외모 대 스스로 평가하는 외모. 남들과의 객관적인 외모 순위와 관계없이 자기 외모에 자신이 있을 때 상대방도 나와의 연애관계에서 더 만족하고 행복하다는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반대로 남들이 아무리 예쁘다고 인정해도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외모가 행복한 연애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냄새로 찾는 사랑. 냄새로부터 오는 본능적인 느낌은 연인 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본능적인 느낌, 성적 끌림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매우 스마트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진 냄새로 더 선호하는 이성을 가려내는 능력이 향후 태어날 아기의 면역력을 결정한다는 것을 밝혀냈대요. 냄새가 좋은 사람과의 관계가 더 행복하다. 어떤 사람의 냄새가 좋다고 느끼는 것은 후손이 건강한 것 이상으로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여성은 본인이 선호하는 냄새를 의식적으로 감지하는 반면 남성은 자신의 선호를 의식하지는 못했다고 하네요. 단백질, MHC 단백질이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같은 타입인 경우는 별로 안 좋아하고 다른 타입이면 유전적으로 보완이 돼서 그 냄새를 좋아할 수 있는데 여성은 의식적으로 단백질 타입이 다른 남성의 냄새를 더 좋다라고 느꼈고 나중에 함께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느꼈대요. 남자들은 막연하게 타입이 다른 여성의 냄새 선호하긴 했지만 그 사람과 아이까지 낳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드러내진 않았다고 하네요. 내가 후각이 둔감해서 냄새를 잘 맡지 못한다면 키스를 해보면 확실하다. 행복한 연애를 하려면 내가 키스하고 싶은 상대와 만나야 한다. 나의 상대를 찾아내는 데 있어 당신의 본능적 감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며 똑똑하기 때문이다. 신기하다. 고백하고 싶지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연구 결과 사랑 고백을 받은 사람은 공통적으로 행복하다고 느꼈고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적으로 조금 더 행복해했대요. 고백이 어려운 3가지 이유. 사랑 고백은 우리의 관계를 지금보다 더 진지하고 헌신적인 연인 관계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고백은 연애의 시작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3가지 이유에서 어려운 일이다. 첫째, 스쳐가는 호감인지 용기 내어 고백해야 하는 감정인지 불분명해서. 두 번째, 내 마음은 확실하지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워서. 세 번째, 언제 어떻게 고백해야 좋을지 몰라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고백은 망설이지 말고 하는 게 좋다. 실제로 나도 그랬고 주변에서도 용기 내어 고백할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고백을 하지 못하면 나를 먼저 원하는 사람만 만날 수 있다. 나에게 주어진 선택의 폭에 있어서 이 2가지 경우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여성이 남성에게 고백할 때는 간접적인 방식도 충분하고 남성이 여성에게 고백할 때는 보다 직접적이고 책임감 있는 표현이 필수적이다. 여성은 상대적으로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고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의 여파를 본인이 짊어져야 하는 식으로 오랫동안 프로그래밍 되어 왔다.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서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 여성은 상대방이 관계에 헌신하는 정도를 과소평가하는 방식으로 반응한다. 따라서 잘해줄 때뿐 직접적인 고백을 하지 않는 남성에게 여성은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 느끼는 감정은 그냥 호감 정도라고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런 특징을 알고 남성은 애둘러 잘해주는 것으로 호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사랑한다고 사귀자고 표현해야 한다. 그렇대요. 표현해보세요. 응원합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자녀 양육에 부담이 적고 상대와의 섹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남성은 자신과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은 상대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상대의 호감을 과대평가하는 식으로 반응한대요. 그래서 가끔 보면 여성은 그 예의상 웃어줬을 뿐인데 쟤는 분명 날 좋아한다 라고 오해하는 남성들이 생겨난. 우리 문화에서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여성을 부담스러워하는 남자들이 있음을 감안할 때 적극적으로 맞장구 쳐주고 먼저 연락하고 함께 영화 보고 싶다 등으로 만남의 이유를 만들어가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여성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상대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고백법과 타이밍.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남자는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뒤에 섹스로 이어졌을 때 행복했고 여자는 섹스하고 나서 사랑한다고 고백받았을 때 더 행복해했대요. 내가 더 적극적으로 대시하고 싶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조언은 남녀에 따라 다르다. 남성들은 스킨십 전에도 사랑을 분명하게 말하는 게 필요하지만 스킨십이 진행되었다면 꼭 그 이후에 잊지 말고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한다. 여성들은 섹스하기에 앞서서 사랑을 표현하는 게 상대를 더 행복하게 만든다. 그 사람이 좋다면 여성들은 몸보다 말이 앞서야 한다. 이건 그냥 읽어보세요. 너무 또 야한 얘기 들어가니까. 고백이 실패했을 때의 주의사항. 친구 관계마저 끊어질까 걱정되고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고백을 미루게 되는 사람이 많다. 거절당하느니 그냥 불확실함 속에서 애매한 관계를 이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타이밍을 놓치면 서로 눈치만 보다가 잘 될 수 있는 관계도 흐지부지 되어버린다. 나에게 있는 연애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일단 과감히 고백해야 한다. 씁쓸하지만 그의 반응이 거절이라면 그건 그 사람의 결정이므로 어떤 결정이든지 받아들여 주어야 한다. 그 사람의 거절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 내가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나의 가치를 판단할 자격은 없다. 그 자격은 나에게만 있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의 가치를 지켜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저자도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했다가 문자로 거절 통보를 받으셨대요. 내가 그렇게 별로인가 라는 생각도 하셨지만 다행히 그 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후회나 미련이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후에는 다른 더 좋은 사람이 들어왔고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되었대요. 내가 먼저 고백하지 못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만 만난다면 연애에 공격적으로 임하는 사람들만 만나게 되거나 연애 자체를 하기가 어려워진다. 흙 속의 진주와 같은 귀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내가 먼저 고백해보자. 당신이 용기 있는 고백을 응원한다.